시력 12권 문중 2년 3월 17일 경술 첫번째 기사 1452년 명경대 3년 정사를 보았다. 문중시록 12권 문중 2년 3월 17일 경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보흠에게 사창의 편리 여부를 묻다. 이보흠이 연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그대를 대구 군수로 선발하여 사창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시험하겠는데 이 시기 몇 섬이나 되며 민정은 어떠했는가 하니 이보흠이 대답하기를 정묘년 정월에 함양에서 대구 군수로 옮겨왔지만은 그러나 성상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감히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진년 2월에 유서를 보고서는 그제야 성상의 의도를 알고서 곧 사창 13개 소를 세워 그들의 자원에 따라 그 사장을 정하고 매 1소마다 의창의 곡식 200석을 주어 매 1석에 이식 3두를 취하도록 했는데 무진년에 신민년까지 곡식을 나누어주고 거두어들여 이식을 징수한 것이 합계 2700여석이 되었는데 모두 이미 징수해서 창고에 넣고 봉해두었습니다. 대구는 거실의 농장이 많아서 가난한 백성이 대차를 받아 나가서 먹게 되니 이 때문에 그 살 곳을 잃은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내 13처에 사창을 세웠으니 1창의 저축한 봉국과 이식을 합해서 400여석은 될 것입니다. 또 이 창은 제때에 맞춰 나누어 주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경내 백성으로 장례를 받는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되게 적은 편입니다. 만약 5, 6년의 나누어주고 거두어 들인 것을 기다린다면 1창의 저축이 1000여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3개소의가 각기 1000여석으로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한다면 호부가 침범 수탈하는 패단은 검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신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에서 생각하기를 이 식을 취하여 이익이 있으면 10년 후에도 능히 중지하지 못하고 이 식을 취함이 한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세종의 전지에 감고를 상직한다는 조목이 있는 까닭으로 신도 또한 시행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평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또 사장이 거두어들이고 나눠주는 것을 꺼려서 즐거이 마음을 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창은 백성을 구휼하는 큰 근본이므로 결단코 시행할 만하다고 여겨 그대에게 명하여 시험하도록 했던 것이며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흉년을 부유제하는 것은 이 법과 같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대저 어찌 의롭지 못한 일을 문공이 했겠는가. 다만 조정의 의논이 동일하지 않는 까닭으로 포상의 법이 즉시 제정되지 않았던 것이지 어찌 마침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또 1창의 곡식이 1000석까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어찌 이식을 취하기를 한이 없이 할 이치가 있겠는가. 한결같이 그대의 아랫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그늘에 수령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늘에 풍문으로서 혹은 경찰관을 보내기도 혹은 행대 감찰을 보내기도 하여 수령들의 불법을 조사하니 수령들이 법을 두려워함이 다른 날보다는 달아졌습니다. 그러나 풍문의 일은 그 실상이 있는 것이 적으며 또 책임 맡은 사람에게 몰래 청촉하는 자는 빈궁한 백성이 아니면 반드시 세력 있는 백성인데 혹은 수령에게 주의를 짓거나 혹은 사송의 판결을 얻지 못하여 원한을 품고서 보복하는 자의 하는 짓일 것입니다. 이에 책임 맡은 사람은 실상으로 듣고서 공문을 보내 형벌을 가하여 옥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서 혹은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 원통한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맡았던 대구는 성주와 접경에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성주 목사 200량이 국고를 짓고 남은 제목으로 농장을 옮겨 지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서 이문하여 국문 핵실을 해서 옥사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편추를 논청했던 것입니다. 200량이 새로 지은 농장은 큰 제목을 넘어가서 거창의 경계에 있었으며 그가 사용한 것은 모두 울타리 밑의 잡목이니 그가 성주의 제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록 청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능히 큰 산을 넘어서 제목을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당사의 척천의 비밀을 고하는 법으로서 마음속으로 이를 비난했으니 신은 비밀을 고하는 당사가
잘 다스려진 세상에 작용하게 됨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또 그니라는 각 고을의 수령들과 경내의 호민들이 서울에 오는 사람들에게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여 위로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는 말하며 따르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옥송의 판결나지 않는 것과 부역의 고르지 않은 것이 점차로 이미 풍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도 생각하기를 풍문은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상시 나와 더불어 말씀하셨는데 수령의 풍문은 여러 속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시로 세종의 뜻이 아니니 나도 또한 그 배를 헤아려 알고 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남방의 민폐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상도는 양계와 경기보다는 달라서 그의 백성이 편안하고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 작은 배는 비록 성대일지라도 어찌 능히 다 계획되겠습니까? 이것은 수령이 마음을 쓰는가 안 쓰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은 글 읽을 때부터 가만히 의심나는 일이 있었는데 외방에 있은 지가 10여 년이 되고 또 그 여가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박문중이 태종 조에 상서의 실수로서 관노에 정속된 지가 지금 장차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신은 망령되이 생각하기를 신하의 사생과 영역은 군주의 한마디 말에 달려있는데 어찌 신하가 마음속에 불충을 품고서 상언하여 임금을 속이고서 예측할 수 없는 화를 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박문중이 말한 바의 이 일은 신은 감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박문중이 국가의 일을 혹은 외국에 누설시키든다든지 혹은 동료 친구에게 사사로이 연연하면서도 상달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진실로 불충한 일이므로 죽어도 남을 죄가 있겠지만 상소한 것이 실상이 지나친 것은 반드시 그들을 신진의 선비가 광망하여 이를 헤아린 과실일 것이니 그 마음을 구명한다면 어찌 불충해서 말함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런 마음이 있은 지 30여 년이나 되었지만 감히 위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문중은 반드시 심질이 있어 함부로 상서를 했으므로 태종께서 사형에 자려고 했지만은 상서의 인 때문에 이에 경험에 따르게 했으니 조정의 이런 경솔이 용서할 수가 없다 하니 대답하기를 박문중이 만약 심질이 있어 망언을 했다면 더욱 주의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악인을 물리치는 것도 10여 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하였는데 역경에 이르기를 정제를 지킨 사람도 10년이 되면 그제야 정혼한다 하였으니 박문중이 비록 죄가 있어 천인에 속했지만은 이미 장차 40년이 되려고 하니 또한 징계되었음직한데 하물며 그 마음이 충성스러운지 불충스러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이 옛날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건대 당으로부터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문명성치 시대에서는 신하가 상서의 실수로서 종신토록 천인에 소속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은 후세에서 이 일로서 논의할까 염려합니다. 또 지금 세상의 인사들은 남의 죄를 청할 적에는 될 수 있는 한 심각하게 하고 바른 말을 함에 있어서는 거리낌 없이 진술하는 사람 되게 적은 편이니 반드시 박문중으로서 경계를 삼지 않은 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공자의 말씀에 3년 동안에는 아버지의 한 일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선유는 말하기를 만약 그것이 도리에 합당하다면 비록 종신토록 고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면 어찌 3년까지 기다리겠는가 하였으니 비록 조정께서 시행하신 정사일지라도 이미 30년이 지났으니 성상의 죄가 여하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이 말은 충성에서 나왔지만 세종께서도 감히 경솔히 사유하지 아니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나도 또한 감히 경솔히 사유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조금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사창은 환국을 저장해 두던 각 고을의 창고이고 정묘년은 1447년 세종 29년이고 무진년은 1448년 세종 30년이다. 사창은 민가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던 의창의 하나인데 환국이 모자라 군자창의 곡식이 환국으로 전용되다 이를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절의에 이식을 붙여 거두었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나 비상시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창고이다. 신미년은 1451년 운종 1년이고 거실은 세력이 있는 가문이고 감군은 군가나 각
관아에서 금, 은, 곡식의 출람이나 물품을 보살피며 잡무도 맡아보던 사람이다. 사장은 사창을 운영하던 우두머리의 사람이다. 행대의 감찰은 초기에 민간의 이해 수령의 득실, 주군의 향리의 횡포를 살피기 위해 각도에 파견하던 사원벌의 감찰이다. 척천은 척천무를 말한다. 작용은 옳지 못한 예를 만들며 성대는 성군이 다스리는 시대이며 심질은 근심 때문에 난 병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김하가 아린 사목과 요동의 자문을 보이며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다. 김종서가 정분, 이양, 허호 등을 불러서 김하가 급히 아린 사목과 요동의 자문을 보이며 이내 말하기를 경등 이 누구를 보고는 그 의논할 만한 조건을 상세히 보지하라. 또 지금 도착한 중국 사람은 아직 머무르게 하여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를 기다려 가던 때에 해송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종서 등이 조목에 따라 의논하였다. 1. 본국은 스스로 와서 사로잡힌 사람과 몰래 온 중국 사람과 강상에서 식량을 구걸하는 야인을 거느리고 온 중국 사람을 모두 사람을 시켜 해송하게 하고 모련이의 야인 등은 만약 보내어 도착한 인구는 마땅히 거전대로 해송해야 할 것이니 어찌 시일을 지체함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런 사유로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도착한 중국 사람을 만약 머물러 두어 중국 사신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들이 혹시 사신을 보고 청하기를 우리 종류들의 사로잡힌 자가 모처 모야인의 집에 있으니 만약 본국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찾아오도록 한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여 사신이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을 시켜 찾아오기를 굳이 청한다면 다만 대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침내 처리하기가 어려울 일이 있을 것이니 먼저 평안도에 보내어 사신이 만약 중국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그늘에 사로잡혀 온 사람과 보망해 본국에 온 사람을 찾아내 합계 몇 명의 수효를 거전대로 해송했는데 대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평안도에 머물게 하여 대인의 지위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송하는 자문에는 제도, 군무, 도사, 총병관에게 전정한다는 일을 써서 마땅히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칙서의 사연을 보고 사신의 말을 겸해 듣고서 다시 시행할 일을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동의 자문에 이르기를 전달하여 주문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례인데 지금 사신에게 전설하는 감군의 말로 인하여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그 지금과 예전에 해송한 중국 사람의 명수를 낱낱이 자문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1. 사신이 만약 모련이 등지에서 사로잡힌 중국 사람을 시켜 찾아 돌려보내야 한다는 일로서 말한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치규 안에는 찾아 돌려보내라는 말은 없으며 또 모련이 등은 우리나라의 관할도 아니고 산천이 험조하니 어찌 능히 사람을 시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는 수 없이 찾아내야 한다면 마땅히 군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니 저들이 만약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반드시 중국 사람을 아주 먼 곳에 전매할 것이고 혹은 형세가 공공하게 된다면 이들을 쏘아부추기고는 살림으로 도망해 숨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음이 명달합니다. 그들이 저절로 오는 것을 이용하여 잇따라 해송하여 세월이 오래되면 거의 다 돌아가게 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옛날에 양목다볼이 사로잡은 중국 사람을 전후에 해송한 것이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그 한 가지 증흠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을 침범한 야인으로서 본국의 후문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일찍이 치기를 받아 중국 조정에 지시하는 의도를 상세히 알고 있는데 어찌 범죄한 야인을 경내에 용납해 머물게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경 밖에는 산천이 험조하여 인연이 격절해 있으므로 야인이 와서 거처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인원이 매우 정당하다. 다만 그 자문을 감군, 어사, 총병관에 전쟁하는 것과 야인 및 중국 사람의 이런 말하는 다음에 대답해야 할 것인가 먼저 스스로 발언해야 할 것인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자문안의 사연은 반드시 대면하에 진술했을 것이니 혹시 대면하에 진술한다면 성상께서는 마땅히 대답하기를 이미 알았다고 하신 후에 성지로 하여금 서로 의논한 사의를 가지고 회답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칙스를 맞이할 때와 중국 사신을 예견할 때는 밖에 있는 대군과 여러 군도 모두 참석하도록 하겠는가? 이보다 먼저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경영군 이하 여러 군은 다만 칙스를 맞이하는 데만 참석하고 사신을 예견하는 데는 참석하지 않았으니 지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숙부제군이 모두 사신의 예견에 참석한다면 그 석차는 마땅히 대군의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니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거전대로 다만 칙수를 맞이하는 데만 참석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양계의 부방인이 받은 환상을 경감해 주기를 의논했는데 이를 경감하는 것이 마땅히 어느 때에 해야 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가까운 시기에 은혜를 베푸는 날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그때에 거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종서 등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개청하기를 부묘한 후에 여러 신하들이 상수하는 것은 다만 당상관 이상에만 허락하도록 했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제도에 따라 다복을 받았으니 여러 신하들이 누군들 수상을 한번 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 3년상 후에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연회하는 것은 진실로 예전에 규정이 있으니 청컨대 아래로 여러 신하들에게 미치기까지 모두 성상의 연택을 입도록 하소서라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헤아려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자문은 중국과 왕복하던 외교문서의 하나이다. 모련위는 명나라 영락 연간의 두만강 유역의 두문 치랑귀 등지의 잡종 올량합 위치에 설치한 위소이다. 직유는 황제의 선유이고 부방이는 국경방비에 나간 사람이다. 상수는 헌수이고 수상은 헌수하는 술잔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7일 경술 4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목장사의 예에 따라 무반의 직임에 서용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우가 지방에서 무반 6품 이상을 사용할 곳이 매우 많으니 이조의 도목정사에서 취재하는 예에 의거하여 군사가 도목정사를 받으면 관직을 떠나 사람에게 제주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결혼이 있는 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또 양계의 만호 전호는 그 도의 갑사가 도목정사에서 차례로 해당하는 사람과 이미 떠난 관인 속에서 무예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골라서 우선 자리를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이계전을 보내어 김천우를 개성부에서 선위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씨의 후사가 봉사하는 조건을 의논하다. 1. 건국 초기에 왕씨를 마전의 암사에서 제사 지냈는데 사오가 조건 누추하여 신묘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년에 관찰사로 하여금 고쳐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성취되지 못하여 빗물이 새어 무너졌으니 선대를 존숭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예조에 명하여 기지를 살펴 정하고 묘사를 고쳐 세우게 하소서. 1. 제품은 예조에 명하여 고쳐 상정하도록 하고 봄가을에 향과 충문을 내리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선과 전물은 국고에서 집판하도록 하소서. 고려의 여러 왕들은 각기 배양한 신하가 있으니 빌건대 백성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 골라서 종사하도록 하소서. 이보다 먼저 수복의 수요가 적었으니 지금은 6호를 증가시키소서. 1. 왕씨의 사묘를 전이라 이끌고 그 봉사하는 자손은 모전의 모직이라고 일컬었대. 그 관품을 정하고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하여 노가를 준하여 월봉을 주도록 하소서. 1. 왕우지가 항상 마전현에 거주하면서 왕씨의 제사를 받고 있으니 장자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도록 하고 장자가 혹시 현명하지 못하면 중자를 골라서 이를 계승하도록 하소서. 1. 왕우지가 경작하는 전지는 사우의 가까운 곳에 그 비옥한 토지 10개를 골라서 주고 번호가 이웃 고을의 한전으로서 본주에게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1. 왕우지에 한해서 살림살이를 부유 충실하게 하고 농우, 농기, 농량에 해당 관사에 명하여 갖춰 주도록 하소서.
1. 왕성의 자손에게는 무후한 사람의 노비 중에서 도관사에 명하여 건장한 노비 50명을 골라내어 주도록 하고 예조에 명하여 가풍에 있는 양가의 여자를 골라서 관청에서 자장을 주어 시집 보내도록 하소서. 1. 왕 우지가 거주하는 집은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적당히 지어서 주도록 하소서. 1. 마전현은 이미 선대사우의 있는 곳이 되었으니 군으로 성격시키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 임명해 보내어 희생과 묘우를 수리하는 등류의 사물을 관장하도록 하고 또 경의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교관을 두어 왕시의 봉사인과 중자들을 교훈시켜 그들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검하도록 하소서. 1. 자빈을 출입시키고 교결시키는 등류의 금방은 뒤따라 포치하고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고찰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라서 예조에 명하여 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기사년 1449년 세종 31년이면 제품은 제물이고 자승은 나라에서 제사에 쓰는 서직을 말한다. 수복은 지키는 노복이고 도관사는 노비의 부적과 소송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희생은 제물을 쓰는 짐승이고 교결은 교제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눈이 내렸다. 임금이 경련에 나아갔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청하 현감 금 이승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업은 바닷가에서 적군 침입의 첫무리를 당하고 있으니 날마다 엄하게 군사를 훈련시켜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을 힘써 다하고 환상을 나눠주고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시기를 잃어서는 안되며 또 시기에 맞춰 백성에게 농성을 권장하며 지리를 일으켜 냇무르의 재언을 막는 것도 또한 농무의 큰일이니 곡진히 포치하라 하였다. 농상은 농업과 양지합니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좌의정 남지가 사직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신은 본시 게으르고 소루하며 제주 또한 천박하고 쓸모가 없으니 진시로 의정부에 있기는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가을부터는 풍지를 앓기 시작하여 정신이 혼모하고 손발이 마비되었으므로 출입하고 운동하는 것도 오히려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처사응변하는 것이 어찌 혼모한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건대 의정부에는 여러 벼슬아치의 장관으로서 온갖 책임이 모인 곳이니 신처럼 녹록한 사람의 병을 요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신의 관직을 사면시켜서 신으로 하여금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비난을 면하게 하소서. 한가에 있으면서 병을 치료하여 남은 세월을 보존하게 하소서. 감내할 수 없는 지극한 소원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장령 이보흠이 금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청하다. 금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까닭으로 중국의 공납을 면하기를 청하였으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만약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서 유위율로서 논제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희는 건물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여 불상을 조성하였으니 마땅히 주의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도 전혀 거론도 하지 않으며 또 승인의 범죄는 비록 태형주일지라도 환속시켜 차역에 복종시키는 것이 일찍이 기록된 법령이 있는데 지금 중상경은 장형죄를 범했는데 또한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 미편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으며 또 상경은 중의 신분으로서 불상을 만들었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 보험이 아뢰기를 공장도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서 금은을 징수했는데 하물며 남인은 그 일을 주장한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부마 공신인 이유로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른 종실이 다투어 서로 좋지 못한 일을 흉내내어 이루다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이 보험이 아뢰기를 만약 중이 불상을 제조하는 이로서 죄가 없다고 한다면 머리털을 깎는 것도 또한 중의 일인데 남의 머리털을 깎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유독 금은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죄를 관대히 용서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관대히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성상께서 남이로 인하여 이 중도 말감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대저법은 모름지기 존귀하고 친근한 사람에게 먼저 시행해야만 하는데 하물며 지금 처음 정사에서 더욱 근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현종이 정사를 시작하는 초기에 요승이 말하기를 법을 시행하기를 임금이 친근한 데서 시작하소서 하니 현종이 그대로 따라서 개원의 치가 성대하였었는데 지금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법은 스스로 존귀하고 친근한 데서 먼저 허물어져서 장차는 시행할 만한 곳도 없을 것이니 아마 만류의 폐해를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죄를 다스려서 신등의 청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희는 나이 많아서 늙었으니 죄를 가할 수 없다 하니 이범이 아뢰기를 세종께서 본래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의 만년에 이르러 소훈 왕후께서 승하신 때문에 잠시 불사를 행하셨더니 사방에서 따라 좋지 못한 일을 흉내내어 불상을 주저하고 사탑을 세운 사람들이 잠언 많아졌으니 법은 위에서 먼저 무너뜨리고 백성에게 법을 시행하려고 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검언을 함부로 사용하여 불상을 만들고 절을 세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장차 벌떼처럼 일어나서 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했다. 말감은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쌀에기 눈이 내렸다. 임금이 친히 내전에서 처녀를 간선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산 위 남희가 금은을 사용할 불상을 만든 이유로 주의주기를 청하다. 금은은 본국의 건물입니다. 의산 위 남희는 금은을 함부로 사용하여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대저 금은은 가난한 집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종실 외척의 존귀한 집에서 저장하는 것이니 이를 죄주지 않는다면 폐해는 장차 구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했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2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대선 성공조가 의산위 남이를 죄주기를 재차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성공조가 아뢰기를 의산위 남이는 서울의 복판에서 중도를 모아 불상을 만들었으니 그 방장한 것이 심한데 특별히 의친으로서 용서해 주시니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우찬찬 허우가 아뢰기를 남이는 부마로서 임금의 은혜가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도 이것은 돌보지 않고서 사사로이 불상을 만들었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금은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그 죄가 두 가지요. 도성 안에서 중들을 모았으니 그 죄가 세 가지요. 불사를 크게 일으켰으니 그 죄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불법을 범했으니 그가 기탄이 없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법의 시행되지 않는 것은 먼저 존귀하고 친근한 사람부터 시작된 때문이다 하였으니 만약 죄를 가하지 않는다면 후에 징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원컨대 사헌부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죄가 있다면 비록 대신일지라도 마침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신을 대우하는 것은 상인과는 다르니 의산 위의 범한 바는 방자에서 기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호조판서 윤영과 예조판서 이승승과 좌사관 대부 임효인이 등이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공도이니 사정으로서 공도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한승부 윤 조순생이 아뢰기를 금은을 사사로이 사용한 주에는 금은으로서 속바치게 하는데 장 100대의 주에는 금 6전에 지나지 않으니 그 속정이 너무 경합니다. 참건대 태장을 가하여 그 죄를 징벌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의산 위의 실수는 작은 과실이니 다시는 다른 의논을 하지 말 것이며 또 석곰은 율문에 기재된 바를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대신이 이미 나가자 도승지 강명경이 아뢰기를 대신과 대관들이 남희의 죄를 굳이 청하니 어찌 소견이 없겠습니까? 옛날에 김헌지가 세종조에 있을 때 저게 불상을 사설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또 의산위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외인의 따라가는 풍습이 이로부터 크게 벌어져서 중지시킬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여러 사람들의 언론에 따르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만약 결제하지 않는다면 파직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지만 이미 결제를 했으니 어찌 다시 논하겠는가. 승도는 환속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원지가 일찍이 영흥대군 이염의 등신부를 만들어 바쳤음을 후일에 승지에 임명되었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등신 승지라 일컬었다. 등신불은 사람의 키만 할 정도로 만든 불상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의정 김종서 예조판서 이승손 우승지 박중손을 벽제역에 보내어 김천우를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소훈 왕후의 기신이므로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였다. 휘덕전은 세종대왕과 소훈 왕후의 신주를 모신 혼전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칙사를 맞이하여 행례하고 그 칙사의 내용.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서 칙사를 맞이하여 경복궁으로 돌아와 행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칙사에 이르기를 그늘의 요동변장의 주고를 얻어보니 건주 사미의 여직 야인이 먼저 북로가 핍박 위협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변방을 와서 침입하여 인구를 빼앗아갔는데 후에 중국 조정에서 군대를 내어 정토 초멸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로소 각자가 두려워하여 그 빼앗은 인구를 돌려보내고 북경에 와서 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군데 그 중에는 믿는 데가 있어서 재차 죄를 범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빼앗은 인구를 몰래 거느리고 왕의 나라 호문과 알모카 일대 지방으로 도망해 가서 몸을 감춰 숨긴다고 하니 짐이 생각하건대 이 무리들은 낭자와 같은 야심이 있으므로 용납해 오래 거주하게 하면 반드시 후환을 발생시켜 왕의 나라의 해독이 됨이 작지 않을 것이니 일찍이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칙사가 도착하거든 왕은 즉시 변방을 지키는 두목을 엄중히 경계하여 빨리 전향의 도피 거주한 여직 야인을 있는 수요대로 지경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왜구를 끌어들여 사고를 발생하게 할 것이니 이를 다스려도 해도 늦을 것이다. 만일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사람을 시켜 사로잡아 요동변장 처소에 압송하라. 짐이 정탈할 것이니 행여 시일을 지체하지 말라. 그런 까닭으로 칙서를 내린다 하였다. 예를 마치다 임금이 천단복을 고쳐 입고 사신과 서로 접해 앉아 다례를 행하고 한 혼을 물었다. 사신이 나간 임금이 건정전 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건주 3위는 올영합이 건주 본위와 알타리의 건주 주하의 건주 우위를 일컫는다. 여직은 여진이고 복루는 몽고족을 말하고 복주에는 주에 대한 형벌을 복종하여 받으며 알목하는 옴회 곧 회령이다. 정탈은 임금의 결제이고 천단복은 제사 때 입는 엷은 옥색의 옷이다. 한혼은 일개 춥고 더움은 곧 안부를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5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사신관에 나아가 행례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5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칙서의 내용을 의정부에 의논케 하다. 임금이 택변관에 거동하여 강명경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지금 칙서를 어떻게 회주하겠으며 회주사는 마땅히 어떤 등류의 관원을 임명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반드시 사람을 보내 회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칙서의 주지는 오로지 여진 야인을 있는 수요대로 지경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에 있는데 이것은 본국이 저들의 지경 안에 용납해 머물게 하는 것을 의심한 때문입니다. 지금 마땅히 상주하기를 알모카 지방은 비록 본국의 경계와 접해 있지만 땅이 매우 요남으로 그들이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는 본국에서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또 저들 야인이 만약 본국에 가까운 지경에 도착한다면 그들에게 사로잡힌 중국 사람이 혹은 스스로 도망해오다 혹은 변장에게 수탈을 당하게 되는 까닭으로 가까운 지경에 내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 차례나 칙서에 절대로 용납해 머물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받아서 황제의 훈계가 환하게 밝아졌으니 어찌 감히 지경 안에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면서 이 뜻으로 주장을 초하고 평안도에 와서 도착한 중국 사람의 공사를 낱낱이 자문에 상세히 기록하며 우리나라 실정과
허위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참의 이하와 판사 이상의 매우 총명한 사람을 골라 차견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김하가 아뢰기를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친히 주달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전하가 두려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는 이제 무슨 말인가를 물으니 사신이 말하기를 송태강과 조 총관 등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전하께서 매양 사신이 올 때마다 예물을 후하게 보내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은혜를 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므로 신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사신이 대답하지 않았는데 신의 생각에는 전일에 말한 바 북문에서 도망해 돌아온 인구를 사람을 시켜 잡아 찾아오는 등류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지금 만약 서로 보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만약 친히 주달한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전에는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사람 비록 한두 명일지라도 본국에서 반드시 조관을 시켜 즉시 해송했는데 어찌 감히 지체했겠는가. 지난번에 야인에게 사로잡힌 인구가 혹은 스스로 도망해 오기도 하고 혹은 식량을 구걸하는 야인을 따라 싸워왔다가 변장에게 수탈당한 사람들은 무려 20여인이나 되는데 모두 의복과 식량을 주고 관원을 보내 압송하던 차에 대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우선 평안도에 머물러게 하여 대인의 지휘를 기다리게 하였고 또 함길도의 후문에 와서 의탁한 구명도 또한 평안도로 보내어 대인을 기다리게 했다고 하소서 하였다. 또 회송하는 자문의 제도 공무, 도의사 및 총병관 등에게 점정한다는 말을 의논한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요동의 자문을 보고 요동에서 보낸 차비라고 잘못 알았기에 험히 하기를 마땅히 다만 감군의 말로 인하여 구례를 갑자기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이 글을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좌도사 왕 등으로 하여금 먼저 가는 차인에게 글을 가지고 가서 조승구로 가게 해서 모련이에서 보내어 도착된 본래 빼앗은 요동 인구를 만나 명수를 기재하여 곧바로 사람을 차출하여 요동 총병관에게 반송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등의 논의 내용에 근거하여 병부는 추문을 올렸고 이자할 것을 준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요동에 해송하는 자문에는 마땅히 도의사 총병관 등지에 전정한다고 말해야 하고 그러면 요동도 싫어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문정시로 12권 문종 2년 3월 25일 무호 네 번째 기사 김천호에게 하마연을 베풀고 임금이 잔에 술을 부어주었다. 김천호가 아뢰기를 제가 올 때 광령 감군 대인과 총병 대인이 말하기를 그대가 가거든 전하에게 사례기를 예물을 많이 보내주시니 우리들이 감사히 여깁니다 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김천일이 말하기를 감군 도의사 대인이 말하기를 경태 2년 3월 이후에 해송한 인수와 지금 해송한 사람을 자문 안에 모두 써서 내가 주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알았다 하였다. 하마연은 중국 사신이 도착한 날 태평관에서 행하던 연회이다. 문정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2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강맹영에게 명하여 김천호에게 문안하게 하고 초구 의복과 신, 토시 등류의 물건을 선사하고 또 두목이인에게 의복과 신을 선사하였다. 문정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2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좌천성 정분이 태평관에서 문안하였다. 이로부터 승지 의정부 6조에서 윤본으로 날마다 문안하였다. 문정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26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환자를 보내어 태평관에 음식물을 주었다. 문정시록 12권 문종 2년 3월 26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명하여 김종서 정분 이양 허후 등을 불러서 자문을 만들기를 의논하게 하고 이내 말하기를 지금 심부름 가는 사람은 이인손, 이사평, 이흥득 등 삼품관을 들여보내려고 견주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주문은 재상이 아니면 아마 옳지 못할 듯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맡아서 가는 일은 경함으로 반드시 대신이 아니라도 될 수 있으니 이흥득도 갈만합니다만
다만 중국에서 모두 이 형덕이 통사가 된 것을 알고 있으니 중국 조정에 비난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허호가 말하기를 신숙주의 말에 당몽현이 사운 안마의 직책으로서 복경에 가니 윤봉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어찌 재상이 없어서 통사를 시켜서 보내는가 하였다고 하니 이런 비난이 혹시 있을 듯합니다 하고는 이어 이조 참이 이축 등 6인을 청구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주문은 안원경의 행차보다 다른 것이 없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먼저 재상을 보내고 뒤에는 비관을 보내니 혹시 미안한 일이 없겠는가? 또 무슨 사신이라 이름지어 부르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마땅히 주문서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원경이 주달하러 간 일은 발명과 사언 등류의 일도 겸해서 해서 박물을 가지고 갔으니 그런 까닭으로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은 다만 회주하는 일뿐이니 먼저 대신을 보내고 뒤에는 비관을 보내는 것도 또한 무방합니다. 또 이번 행차는 해동천까지 바치게 되었으니 만약 대신을 시켜 해동천을 가져다 바친다면 중국 조정의 비난도 또한 두려우니 마땅히 삼품관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이축을 보내야 하겠다 하고는 이내 말하기를 해동천을 현재 기르는 사람이 사련을 다 바치려고 하지만 다만 도중에 먹이를 줘야 하는 폐단이 염려된다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도중의 폐단은 논할 것이 못됩니다. 해동청은 본래 잡기가 어려운 새인데 그년에는 진원이 드물었기 까닭으로 그 수요가 이렇게 많은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만약 한꺼번에 많이 바치면 중국에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잡기가 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인원에 의하여 3년만 바치게 하라 하였다. 비관은 낮은 관위이고 발명은 변명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6일 김이 5번째 기사 태평관에 거둥하여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장차 연회를 베푸려고 하자 사신이 임금의 앞에 나와서 2번 절을 한 후에 자리에 나가서 앉았다가 연회를 마치고 임금이 나오니 사신이 한 번만 절을 하고 중문 안까지 전송해 나왔다. 이보다 먼저 사신이 관반 김하에게 이르기를 근데 오늘 전하께서 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어제는 연회를 베풀어 위로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물품을 내려주시니 내가 2번 절하여 사례하려고 합니다 하니 김하가 대답하기를 이 일은 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는 연회가 끝나고 전하께서 궁궐로 돌아가실 때 내가 전하를 공경하여 중문 밖까지 전송해 나가서 마침내 전하께서 먼 곳까지 걸어가시겠으니 내가 매우 황공했습니다. 오늘은 전하께서 궁궐로 돌아가실 때 내가 마땅히 중문 안에서 절하여 전송하고 이내 문짝을 잠가서 전하께서 즉시 교자를 타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김하가 말하길 대인의 뜻은 좋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또 통사를 보내어 김하에게 말하기를 이곳의 사업피가 매우 좋으므로 사업피로 싼 안자 일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므로 김하가 이를 아리니 명하여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사업피는 상의 껍질이다. 안자는 말 안장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7일 경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신이 통사를 보내어 단자를 바치다. 단자 20일을 바쳤다. 이보다 먼저 사신이 김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온 단자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전하께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스스로 예전에 규정이 있으니 이를 허가한다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응패 각 한 개씩을 육방 승지에게 하사하였다. 응패는 매를 부리는 패인데 패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매를 가지고 사냥할 수 없었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종친과 황관에게 명하여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어 경회로 아래에서 관역을 소개하고 임금이 가서 이를 구경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7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가 서울 주변의 주현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구려하도록 청하다. 서울에 가까운 주현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잠없 많으니 청가대 사람을 시켜 구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일에
황희도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여 수륙제를 베풀게 했더니 여러 사람이 모두 비난하였지만 그러나 이 일은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승지 박중순을 보내어 수륙제를 베풀게 는 이를 안평대군 용에게 묻게 하니 용이 대답하기를 수륙제는 큰일입니다. 1개월 안에 14일이 거행할 수가 없으니 중 3사람을 골라서 밥 한 시루를 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음식으로 보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박중수는 유신으로서 한 가지 기우게 하는 일은 없고 명령을 받들어 왕래하였으니 논하는 사람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남원부사 이영구가 하직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제 어느 용사 짓는데 시급하기 할 일이니 비록 새로 시설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예전 그대로 쌓아두고 때때로 수리 보완하여 수리를 다 이용해야 한다. 또 공법을 의논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것과 예전의 것을 비교하면 30분에서 10분은 줄인 셈이니 다시 의논할 수는 없다. 걱정되는 일은 지방의 부세가 너무 무거운 것이다.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말한다면 관청 안에 비록 표피가 있더라도 반드시 민호로부터 징수하여 진공에 충당함으로 그 값이 뛰어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을 들어서 그 다른 것을 증험할 수가 있겠다. 만약 마음을 다하여 포치한다면 비록 능히 민폐를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거의 줄게 될 것이다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도망해오는 중국 사람을 즉시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명하다. 한길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중국 사람이 만약 혹시 나오거든 비록 한 명일지라도 즉시 서울로 올려보내되 먼저 성명과 도망해온 근본 원인을 상세히 기록하여 빨리 보고하게 하라 하였으니 사신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이 양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삼아 판병 조사를 겸하게 하고 안승순과 허후에게는 정헌대부를 가하고 김조를 인순두 윤으로 김환과 김환을 첨지중추원사로 김수를 수사헌 지비로 삼고 정효광을 지병조사를 겸하게 하고 박호문을 판의주 목사로 삼았다. 이 양은 의안대군 이화의 손자로서 세종의 수령관이 되어 묘당에 있게 되었는데 이때 와서 판병조사를 겸무시켜 특별히 총애하였다. 김황은 이문을 잘 짓는 까닭으로 의정부에서 이를 천거하여 당상관으로 삼아 오로지 그 일만 관장하게 하였다. 김한은 공정왕의 궁인이 낳은 딸에게 장가갔으니 그 의미는 새 남편에게 시집가서 사원부의 자녀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김헌은 용의가 있었으나 날마다 호협한 것을 일삼아 엄탕하고 방종하여 거침이 없었다. 이웃의 판부사 이증의 아들 이효경이 살았는데 그 아내는 곧 판사 설전의 딸이었다. 성질이 엄난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있었으나 항상 그 남편이 미친 병이 있었으며 그때서야 만족하지 못하여 날마다 거울을 대하여 곱게 화장을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아양을 떨었다. 혹은 날이 저물 때를 이용하여 계집종 한 사람을 거느리고 미복을 하고 가로에서 놀기도 하고 혹은 여름철을 만나면 앞 냇물가에서 모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들이피기를 구하기도 했는데 기만이 그 용목 아름다움을 듣고 이를 간통하였다. 집에 종 하나가 있어 이름이 불로라고 했는데 용모가 조금 아름다웠으므로 설씨가 상시로 간통하였다가 아이를 가진 듯하니 억지로 남편과 동침하여 이효경의 아들처럼 꾸미기도 하였다. 불로는 의복이 많았으나 이효경은 비록 한겨울이 있지만 단지 옷 한 벌만 입고 벗은도 벗고 있었으니 곁에 있는 사람 이를 불쌍히 여겼으니 설씨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간사노가 이를 원통하게 여겨 이효경에게 아뢰었으나 이효경은 힘으로는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불로의 망건을 짜는 그릇만 부수었다. 망건은 머리 들어 감싸는 물건인데 말총으로 그물처럼 짰다. 불로는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줄
알고서 제주에 도망해 숨었다가 그 위에 사람을 시켜 슬씨에게 말하기를 만약 다시 모르고 한다면 옷을 만들어 보내라 하였으니 듣는 사람들이 이를 통분해하였다. 순평군 이군생은 이효경의 동서인데 이군생이 비병을 핑계하고서 설씨 집에 가서 유숙하다가 곧 간통하였다. 이효경의 아들 이번이 김문기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내로 삼았으니 김문기는 성품이 욕심이 많아서 이효경의 가산이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취하여 사위로 삼은 것이다. 이때 마침 사원부에서 설씨의 엄나는 행실을 듣고 동부로 하여금 취획하게 했는데 김문기가 그때 승지가 되었으므로 유사에 달려가서 알리니 마침내 중지되고 말았다. 이 문은 중국과 주고받는 문수에 쓰던 특수한 문체이다. 공정왕은 태종이며 자녀 안은 양반 가문의 여자로서 품행이 나쁘거나 3번 이상 시집가서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의 경력을 적어두던 문서이다. 이 문서에 올려지면 그 일문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 임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용인은 예의에 맞는 그 기거 동작이다. 간사노는 일을 맡아보던 노북이고 비병은 병을 피하여 거처를 옮기는 일이고 동부는 서울 안의 오부의 하나이다. 유사는 맡은 관사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5번째 기사. 좌성지 박중손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문안하도록 하다. 전번에 평안도에 도망해 온 중국 사람과 위원군에게 식량을 구걸하는 야인들을 오는 대로 바로 신문안에 탈취해간 인구는 합계 21명인데 그 가운데 지난해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 이외에 실제 20명이 있는데 즉시 사람을 시켜 해송하려고 하던 차에 대인의 행차가 있음을 듣고는 대인의 지휘를 기다려 듣고 난 후에 발송하여 보내려고 아직 강상에 머물러 했습니다. 또 함길도에서 도망해 온 9명은 대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평안도로 보내어 모두 대인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강상의 인구는 내가 이미 보았는데 뒤에 보낸 9명도 또한 마땅히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감군 대인이 부탁하기를 구주지방에 우리 변방 백성들로 기류가 해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대가 조선에 가거든 전하에게 아뢰어 사람을 차출하여 그곳에 가게 하여 연변의 수비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파견해 설득해가지고 저곳에 영납되어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두 쫓아 돌려보내되 밤을 새워가면서 재촉해 보내도록 하라 했으니 전하께서 이미 칙스를 받으신 데가 변장이 있는 곳에서 또한 사람을 차출해 며칠 밤을 걸러 내려 보내었으니 만약 이래 등류의 사람이 있으면 오름지기 즉시 잡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박중순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있어서 변장이 도망해온 인구를 만나게 되면 비록 한두 명일지라도 잇따라 즉시 서울로 올려 돌려보내는데 하물며 지금 변장이 이미 대인이 우리나라에 이미 도착한 것을 알고 있으니 만약 도망해온 인구가 있다면 비록 한 명일지라도 반드시 밤을 새워 가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고지는 국경 밖의 매우 먼 곳이므로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니 마땅히 전하에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오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재차 사람을 보내어 재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만약 재촉해 온다면 어느 때에 능히 도착하게 되겠습니까? 나도 또한 빈손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전하의 호환 대접만 받고 있을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강상은 압록강의 가이다. 구주는 연고탑이고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8일 신유 6번째 기사. 영릉의 비각 일을 감력한 관리들을 승진시키다. 영릉의 비각이 이루어졌으므로 감력관들에게 모두 한 분계를 승진시켰으니 사직 이현노도 또한 참여하였다. 처음에 funsu학 훈도 김윤선이 영릉의 입비 상지관이 되었는데 이현노도 또한 풍수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날에 영릉에 나가서 김윤선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늙었는데 어찌 고생스럽게 이런 일을 하는가 하니 김윤선은 말하기를 비록 고생은 된다 하더라도 마침내 품계를 승진시켜주는 이치가 있는 까닭으로 사양하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이 현노가 마침내 그 직임을 빼앗으려고 하여 서울에 돌아와서 이를 청하여 김윤선을 가르치고 자기가 대신 하였다. 김윤선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그는 유자인데 반드시 노부의 한 계급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풍계를 승진시켜준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으니 목판으로 내 입을 치고 싶다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이 현물의 심수를 비루하게 여겼다. 입비 상주관은 비를 세울 땅을 살펴 선택하는 관원이다. 노부는 늙은 사람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3월 28일 신유 7번째 기사. 환관 엄자치에게 물어 사신에게 인정의 물목을 생각토록 하다. 정친과 환관에게 명하여 경회로 아래에서 관역을 소개하고 임금이 가서 이를 구경하였다. 임금이 승지 박중손에게 명하여 환관 엄자치에게 물어서 사신에게 인정의 물목을 헤아려 생각하도록 하였다. 박중손이 사람을 시켜 엄자치를 불러와서 더불어 의논하려고 하니 엄자치가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방금 관역을 쏘고 있으므로 나아갈 여가가 없으니 당신이 하는 대로 맡겨두겠습니다 하였다. 박중손이 다시 사람을 보내니 엄자치가 말하기를 사신이 유련하는 시일의 더디고 속한 것을 알기가 어려우니 인정에 사용되는 물선의 다소를 자세히 상고하여 참 짐작하여 시행하라 하고는 마침내 와서 의논하지 아니했다. 인정은 사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김종서가 세종실록을 편년치로 기록할 것을 건의하다. 장사를 보았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태종실록은 모두 강목의 체제로서 찬집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역사를 지은 사람들은 편년의 법을 많이 사용했으니 지금 세종실록은 잠정적으로 편년으로 사실을 기록하여 뒷날의 역사 편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실록이 강목의 서법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어찌 임금의 윤허를 받지 않았겠는가? 내가 사마광의 자치 통감의 서법을 살펴보니 강목의 포편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많아서 여러 장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강령을 추려서 먼저 쓰고 난 후에 그제야 그 사실의 시종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금 실록은 마땅히 편년의 예를 사용하도록 하되 만약 사실이 많아지면 자칫 통감을 모방하여 요점을 추려 먼저 쓰는 것도 또한 옳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도승기 강맹경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문안하고도록 하였다. 이내 말하기를 어제 대인께서 사람을 보내어 인구를 독촉해 찾아내기를 청했지만 그러나 모련이는 우리나라의 관리안이 아니니 사람을 보내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는 수 없다면 마땅히 군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들이 군사를 일으킨 것을 들으면 반드시 이리저리 옮겨서 사로잡은 중국 사람을 아주 먼 공벽한 곳에 팔아버릴 것이니 마침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모련이의 복합도과 이 액현 등이 공술해 말하기를 본위는 고려와 서로 떨어져 있어 2, 3일 노정입니다. 저희들에게 사로잡힌 인구를 전부 고려에 보내어 전송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사안은 북경에 이미 주문했습니다. 지금 만약 사람을 시켜 통료한다면 저들이 듣고 복종할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객이 대답하기를 모련이가 우리와 평소부터 수염이 있는 것을 대인이 아는 바인데 저들이 지세의 험고함을 믿고서 상시로 우리나라의 변방 백성을 빼앗고 사로잡아 갔으니 그들은 까다롭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사람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가서 찾아낸다면 저들은 장차 중국 사람을 아주 먼 곳에 전매하고는 살림에 도망가서 숨어버릴 것이니 중국 사람이 비록 도망해 오려고 하더라도 길이 막혀서 이르지 못할 것이므로 한 사람도 찾아낼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야인을 너그럽게 대우하여 이 일을 드러내지 말고 중국 사람을 하여금 틈을 타서 도망해 오도록
하여 연달아 해송해서 세월이 오래대로 거의 다 돌아올 수 있는 것만 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양목다불이 사로잡은 중국의 사람의 전후에 해송한 것이 거의 1000명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그 한 가지 증흠입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비록 사람을 보내어 저들의 지경에 가게 하지 않더라도 이리저리 옮겨서 통유하여 저들의 가부간의 회부를 얻은 후에야 내가 복명하려고 합니다. 또 사로잡힌 중국 사람에게 몰래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망해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강명객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의 종류도 아니고 또한 수원이 있으니 비록 이리저리 옮겨서 통보하더라도 결단코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저 사람들을 하여금 인구를 깊이 감추게 할 뿐입니다. 중국 사람에게 몰래 부탁한다는 일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인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사람을 후문에 보내 인구를 탐지해 물었습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이만주와 동창은 불러드렸는데도 복합독은 불러드리지 않으니 복합독이 불만을 푼 것을 요동의 목마 17피를 빼앗아 갔습니다. 황제께서 이만주 등에게 명령하기를 복합독을 잡아오도록 하고 잡아오지 않으면 마땅히 너희들에게 사로잡아 죽이겠다고 하니 이만주가 복합독을 독촉하여 북경에 가도록 했으나 복합독이 응하지 않자 이만주가 말하기를 너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만약 황제에게 주의를 얻게 된다면 우리 무리는 도망할 데가 없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복합독을 잡아서 귀순하였으니 지금 칙서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다 이른다면 저들이 반드시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황제의 명령은 하늘 아래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사람을 보내어 가서 타이더라도 어찌 감히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하니 사신이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리가 매우 합당하므로 사람을 시켜 맡겨가게 할 수는 없으며 저들에게도 칙서가 귀국에 도착했다는 말 사실을 알게 하지 말고 후문에서 타무한 사람이 급속히 회복한 것을 기다려 그 연후에 나도 또한 그 값으로 결정짓겠습니다 하였다.